네, 먼저 그 저희가 블로그에 쓰는 글 자체가 네이버에 제일 상위에 노출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의 검색 특성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요. 자, 네이버에 접속하셔가지고 본인이 1차적으로 이제 먼저 올리고자 하는 글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글이 노출되어질 거야 할 건지 라는 부분으로 먼저 테스트를 이렇게 검색 키워드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시는데, 일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 마치고 나서 밴드에 올려드린 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옐로 아이디라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비즈 프로필 카카오의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과 연관되어진 비즈니스 계정으로 비즈 프로필이라는 서비스. 이게 지금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카카오톡에 보면은 그 카카오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입원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플러스 친구예요.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해보면 거기에 보면 플러스 친구 추천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아래단에 보면은 추천 친구라고 뜨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친구는 기업 서비스입니다. 이건 기업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초기 입점비가 2천만원으로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선뜻 이렇게 가입하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카카오의 서비스가 미니 플러스 친구 라고 만들었다가, 이거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서비스가 비즈 프로필이었거든요. 이 비즈 프로필은 2014년도 2월달부터 베타 서비스로 해서 정식 서비스가 아니고 시험판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어서 왔어요. 왔다가 여기도 이제 초기 입점비를 받았어요. 정기권이라고 해서 입점비가 얼마였냐면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2월달부터 해서 했는데, 여기 동일하게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에 추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끔,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입원은 초기 입점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전송비를 받았어요. 메시지 전송비가 이제 문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건당 1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인당. 그래서 비즈 프로필로 해서 내가 그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가입 대상 자체가 기업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기업 이렇게 한 장을 뒀거든요. 한 장을 둬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요걸 지금 현재 정식 서비스로 8월 2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이렇게 시험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는. 근데 정식 서비스로 명칭 자체를 옐로 아이디로 이렇게 확정 지은 거예요. 옐로 아이디. 이렇게 해서 서비스 하는데, 요거 누구든지 이제 그리고 이전에 여기 비즈 프로필 같은 경우에도 입점비가 있었는데, 요게 7월달부터 무료화 시켰거든요. 7월달부터 무료화 시키고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여기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수입원은 이제 메시지 전송비를 받는 걸로,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때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냐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하잖아요. 문자 메시지가 보면 월정의 범위 내에서 보면 보통 뭐 300건이나 뭐 무료로 이렇게 하고, 초과되어지는 문자 전송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죠. 비용 받거든요. 기업이 이제 회원이라든지 이렇게 단체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인터넷
상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서비스 비용들이 보면 보통 이제 한 20원 꼴이에요. 건당 20원 정도 되거든요. 건당 20원인데 한 반 정도 이제 50% 정도 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적인 부분을.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문자 주고받고 하는 거 공짜인데,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업,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가입되어져 있는 가입자 수가 이제 국내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으로 지금 통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이쪽으로 지금 이제 다 집적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내에 친구 관계 맺는 이 방식 자체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이제 보면 뭐 명함 이렇게 받았을 때 나중에 알려줄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를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자동적으로 웬만하면 카카오톡 사용하니까 카카오톡 친구 관계 맺어지죠. 맺어지면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비즈 프로필로 해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다. 근데 카카오톡의 1대1 채팅은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는데 그룹 채팅은 부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채팅방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 좀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로 메시지 전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비즈 프로필 여기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든지 건당 11원 정도 됩니다. 100명한테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1,1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친구 관계를 맺는 방법 자체는 여기서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그 방식 중에 보면 이 플러스 친구처럼 거기 플러스 친구 추천에 노출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 유료예요. 유료인데 최저 비용이 220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싸죠. 거기 노출돼 가지고 친구 관계 맺으면 220원 소진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용 안 하고 우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풀 바탕으로 해서 이 계정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 홍보 이렇게 QR 코드로 해서 이거 찍으면 바로 이렇게 비즈 프로필 이거 찾아줘 가지고 친구 관계 맺을 수도 있고, 그 연결 주소가 있거든요. 또는 아이디 가지고 홍보할 수도 있고, 그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 아이디 검색을 이걸로 해서 뭐 하세요 이렇게. 자, 어쨌든 요게 지금 이제 변동사항 자체가 8월 20일자부터 이름값을 옐로 아이디로 바꾸면서 다 무료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 다 풀어버렸어요. 대상을 개인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들도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을 허용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입점비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이제 개인들이 여기 옐로 아이디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고유 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비즈 프로필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비즈 프로필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거기에도 보면 글자수 제한이 있거든요. 글자수라든지 이미지, 사진 같은 걸 첨부하게 되면 그 사진 첨부한 문자를 전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3배 비싸요. 이거 11원이 아니고 33원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사진 한 장밖에 또 첨부를 못하고, 글자하고 사진 한 장 첨부해서 보내는 메시지 전송할 단체 메시지 전송할 때는 33원 이렇게 되니까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비즈 프로필 가입을 초기에 한 경우에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줬거든요. 연결시켜줬는데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는 카카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원이 없어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인들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보기 버튼 그냥 클릭하면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하고 관계가 비슷하다, 서비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팔로잉 버튼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올리는 글 자체를 내가 트위터의 타임라인 공간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서비스 형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서비스였거든요. 비용 안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공유 기능 있잖아요. 글에 대해서 공유 기능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이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뭐 이래도 50% 할인 판매하는데 여기 이제 뭐 기간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또 이제 뭐 공유하는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또 상품 줄게 뭐 이렇게 하면 쫙 트위터에 리트윗하는 것처럼 쫙쫙쫙쫙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형태로 쫙쫙쫙 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에 회원가입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비즈 프로필을 요걸 7월 중순경에 지금 알고 한 7월 24일자 그때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해 놓으니까 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 자체는 메시지 전송. 이 비즈 프로필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그 친구 관계 맺은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메시지 전송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반대는 허용을 해놨거든요. 반대는 무슨 말이냐면 친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내가 뭐 질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1대1 채팅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상담 서비스를 주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건 비용이 안 들거든요. 1대1 채팅은 그러니까 이제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여기 업체한테 내가 질문사항이 있다. 뭐 이벤트 한다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벤트의 내용 자체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미니 플러스 그러니까 비즈 프로필로 친구 관계 맺으면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에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걸 채팅방이 이제 1대1 채팅방 형태로 해서 문자가 오거든요. 문자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보내면 비즈 프로필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담 들어온 거 내용 확인하고 컴퓨터 또는 이 이제 관리자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응답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걸레 보면 비즈 프로필 서비스에 보면 병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병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상담을 미리 이제 하면서 그래서 보면 요걸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카카오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요 활용도를 예시로 제시하는 게 보면 따로 홈페이지나 앱 만들 필요 없이 이걸 기업대로 활용해라. 기업대로 활용해서 이걸 뭐 예약 주문을 받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소통 통로로 활용해라. 1대1 채팅 이렇게 해서 상담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전체 메시지 꼭 이용 안 하더라도 그냥 이제 여기 입점해가지고 이제 무료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용하면 되는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카카오 스토리하고 연동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글 같은 거 쭉 올리고 난 다음에 세부 내용 같은 거 카카오 스토리 약간 한계성이 있긴 해요. 한계성이 있긴 한데 아니면 뭐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블로그에다가 내가 그 상세의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블로그는 제한이 없으니까 글자 수 제한 없죠. 첨단 사진 개수 제한 없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15분 분량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 10장까지만 동영상 1분 단위밖에 못 올리고 그런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퍼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8월 20일자로 옐로 아이디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 과정 중이니까 이거 가입 자체는 공짜거든요. 무료고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뭘 지금 안내해드리고 했느냐 하면 일례로요. 네이버에 상위 노출하는 글쓰기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잖아요. 주제를 잡았는데 관련 키워드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마치고 나서 제가 비즈 프로필에 딱 로그인을 했는데 공지가 하나 뜬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공지가 8월 20일자부터 옐로 아이디 정식 서비스 개설합니다. 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 서비스니까
이걸로 글 쓰면은 관련 키워드가 없겠네 해서 이제 먼저 관련 키워드를 여기서 검색해봤어요. 옐로 아이디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딱 30 몇 분 전에 한 사람이 딱 올렸더라고요, 블로그에. 그래서 이제 옐로 아이디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해보니까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제가 올린 거는 요겁니다. 요거 세 번째로 밀렸어요. 이제 요 사람이 제일 먼저 올렸더라고요. 요 사람이 제일 먼저 올렸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요걸 올린 거예요. 두 번째 올린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날짜 있죠. 2일 전에 이렇게 돼 있죠. 2일 전, 19시간 전, 14시간 전, 2일 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상위 지금 통합 검색을 한 거예요. 통합 검색했을 때 블로그가 제일 상위로 검색됐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블로그를 무시를 못해요. 블로그의 노출.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자기 자식인데 이걸 내칠 수는 없잖아요. 한때 논란이 좀 되긴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객관성이 결여되어진 내용이 아니냐.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띄우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대로 안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 키워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네이버의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 글쓰기로 먼저 키워드 검색을 해서 그 주제와 연관해서 그 키워드와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뜨는 게 얼마나 되는지 보면 지금 몇 개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블로그지만 옐로 아이디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검색이 안 됐어요. 여기 공지되어진 게 뭐 지난 뭐 8월 지금 이틀 전 8월 5일이니까 8월 5일날 공지되어졌기 때문에 관련 블로그 내에도 보면 글이 지금 5개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린 걸 요거 또 하나 지금 오늘 지금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블로그의 네이버 글 제일 상위에 노출시키는 걸로. 예로서 옐로 아이디를 예로 해서 제가 이거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은 이 검색 엔진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가 검색어를 입력하려고 검색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게 되면 네이버는 기본 검색이 통합 검색이거든요. 통합적으로 검색한다는 말입니다. 블로그 글, 카페 글, 지식 아이행 밑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검색 대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검색 대상들이 보면 그래서 보면 블로그 글, 카페 글, 지식 아이행, 이미지 검색, 동영상 검색, 뭐 이렇게 뉴스, 실시간 검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묶어가지고 통합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블로그가 제일 먼저 검색되어졌고요. 그 다음 카페, 뉴스, 이렇게 웹문서, 이미지, 동영상, 뭐 이렇게 지식 아이엔 뭐 이렇게 쭉 찾아졌어요. 사이트, 이렇게 쇼핑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일반인들이 어떤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 대상에 보면 이 순위도 이 위아래 순서도 무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정도에서 그냥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노출되어지는 글 자체를 쓴다라는 부분 자체가 관건이긴 하거든요. 관건이긴 한데 여기 블로그 내에서도 보면은 또 여러 개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글 중에 상위에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다른 매체들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매체에 보면 여기도 지금 하나 올려놨네요. 보니까 카페에서 하나 올려놨네요. 여기도 보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마케팅 소식받기라고 해서 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와 관련되어진 카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거리가 이거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뉴스상에서는 지금 뜬 건 없더라고요. 뜬 건 없고 문서 내에서도 지금 보면 뜬 건 없고 여기 이미지라고 따로 있죠. 이미지가 따로 검색되고 동영상이 따로 검색돼요. 지금 요 이미지 중에 보면 제가 올린 이미지가 요거요. 그다음 이거도 지금 네 요거 올렸고 동영상은 요거 제가 올린 거거든요. 따로 올린 게 아니고 글 내에 포함을 시킨 거죠. 글 내에 이미지 포함시켰고 동영상 포함시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묶음 형태로 해서 하나의 글을 올렸을 때 노출되어지는 게 블로그 내에서 지금 이렇게 검색되어지고요. 그 다음 이미지 여기 블로그
직접 한번 보면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이미지의 개수 자체도 이제 하나 올리는 거하고 두 개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 노출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글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3개 정도는 올려라.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올렸던 주제거리인데 내 글이 그거와 연관해서 상위에 뜨게 하고 싶다. 한 10개까지 올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많이 포함시키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래 공지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건데 제가 요거와 연관해가지고 제 비즈 프로필의 일례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지금 저희가 수업하고자 하는 이제 알 캡처 가지고 그냥 캡처한 거거든요.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알 캡처 가지고 쉽게 화면 캡처 할 수 있어요. 화면 캡처했고 지금 요 글 자체도 제가 뭘로 썼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API 연동해 가지고 워드로 지금 작성해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거든요. 블로그에 올린 걸. 이전에 제가 API 중에 아래 한글로 지금 올린 걸도 있어요. 아래 한글로 올린 걸도 있는데 이미지가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워드로 올렸을 때는 지금 보면은 뭐 이미지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건 없이 깔끔하게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고, 요 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적 취지가 보통 보면 이 글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보고 저 같은 경우 제일 밑에다가 이제 제 거 이렇게 홍보를 해놨죠. 여기로 하게 되면 친구 추가하면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궁극적인 목적 취지는 요거겠죠. 보편적인 이제 정보고 요걸 더 강조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그리고 관련 키워드요. 여기 관련 키워드 글 쓸 때 키워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도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요 3개 요 이미지 요거 하나 자르고 지금 이제 공지 이미지 요거 하나 자르고 요거 하나 자르고 그 2개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요. 요 3개 4개요. 4개를 그냥 제가 사진으로 그냥 동영상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 동영상을 뭘로 만들었냐? 저기 무비 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MS 무비 메이커. 지금 저희 운영체제가 윈도우 7입니다. 윈도우 7에서는 이 무비 메이커가 기본 탑재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 소프트웨어 검색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게 편집할 수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직접 여기 이제 네이버 여기에 블로그 글 쓸 때 워드로는 동영상 첨부가 안 되거든요. 워드로는 동영상 첨부가 안 되고 이걸 먼저 게시트 초안으로 블로그 올린 다음에 수정해서 제가 다시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동영상 올려가지고 한 페이지 내에 글, 사진, 동영상, 어떤 장소적인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지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소개 글을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도를 꼭 첨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견본 예제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제 거에 지금 보면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블로그에 지금 방문하는 방문자들에 대한 통계는 여기 통계치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로그인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통계라고 확인 가능하거든요. 본인들 블로그에 방문자 통계 같은 거 이렇게 통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요. 1단위별 뭐 일간 통계 뭐 이렇게 해서요. 방문 횟수 뭐 이전 날 비해서 증가. 그 다음에 어떤 검색어로 지금 이 상위가 바뀌었어요. 옐로 아이디로 지금 검색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에 지금 블로그에 접속하는 접속자들이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전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이거였거든요. 신방계곡이라고. 지금 제가 연천에 이제 뭐 이렇게 나들이 갔던 거
사진만 쭉쭉쭉 찍어가지고 사진 그냥 쭉 올렸어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 중간중간에 사진에 대한 설명만 이렇게 딱 달고 그 다음에 지도 이제 지도 첨부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휴가치료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 검색어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러 갈 때 모르는 데면 검색하죠. 검색해가지고 보면 블로그들이 제일 알차게 다 올려놔요. 블로그 글이 제일 알차요. 보면 사진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보면은 상세 설명 같은 거 다 해놓고 자기가 왔다 갔던 거. 그래서 블로그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전문적인 글 자체를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근데 근래 제가 지금 올린 글들이 보면 이제 카카오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리면서 검색 어들에 대한 비중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여기서 제가 옐로 아이디를 했는데 신방계곡이 뭐 이렇게 쳐보면 신방계곡 이렇게 해보면 제게 두 번째로 노출되거든요. 요거든요. 신방계곡 물놀이 나들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 검색 이렇게 해보셔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글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는데 이 검색되어진 이게 제목이에요. 글 제목이거든요. 글 제목. 그렇기 때문에 글 제목에 이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글 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첫 번째 글이에요. 첫 번째 글 내용이 두 번째 줄이거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거든요. 근데 요 사람이 보면 제 거보다 상위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 글 제목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 내용상의 첫 번째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러면 확률이 높아요. 노출 확률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첫 번째 여기다가 여기 적어놨고 제목이 첫 번째는 아예 신방계곡. 요 키워드로 내가 다른 사람들 찾았을 때 이 글이 노출되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련 키워드를 제일 앞단에 적는 게 좋으세요. 앞단에 적고 첫 번째를 요거를 여기다가 적으시는 게 좋으세요. 제일 앞에다가 요거처럼 신방계곡 뭐 연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지가 아니고 요 통합 검색으로 지금 검색한 거잖아요. 검색한 건데 블로그 예를 들어서 블로그만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보고 싶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이네요. 블로그를 선택할 수 있죠. 블로그를 선택하게 되면 보세요. 블로그만 뽑아졌는데 이제 요 사람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사진 수거든요. 26장 올렸어요. 저는 15장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출이 이게 저보다 상위에 올라간 이유가 제목은 다 지금 신방계곡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첫 글자를 요 키워드를 먼저 적었고 사진 수가 더 많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더 많긴 해요. 더 많긴 한데 신방계곡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날짜 순으로 꼭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날짜 순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도 무시를 못하세요. 사진만 이렇게 해서 이게 미리 보기 이렇게 또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진만 이렇게 쭉 볼 수도 있는 기능을 추가시켜놨어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공유 기능도 굉장히 강화시켜놨어요. 네이버가. 찾았죠. 여기 내용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컴퓨터 PC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이버 앱에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그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 기능이 제공되어져요. 미리 보기라고 해서 미리 내용을 여기 찾아진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는 한 페이지 단위별로. 그리고 공유예요. 요 공유. 요게 다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공유 클릭하면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뭐 이렇게. 여기 PC이기 때문에 트위터로 공유, 페이스북으로 공유, 밴드로 공유, URL 복사, 카페로 공유, 블로그로 공유, 메모 일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여기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져 있는 앱들 중에 공유가 가능한 앱들 있죠. 뭐 메시지, 이메일,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한 놓은 앱, 밴드 앱 설치했다 하면 밴드, 카카오톡 있다,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앱 목록이 다 떠요. 요거 누르면. 그래서 쉽게 공유할 수 있으세요. 공유 기능도 많이 강화됐어요.
자, 그래서 예시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글이 이제 제목이 이거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전화 연락 있는 사진 하나 포함시켜놨고, 여기 이게 지도예요. 지도 첨부. 이렇게 지도 첨부를 해놨거든요. 이 지도 첨부라는 건 글쓰기에 지금 첨부의 대상 자체가 포스트 쓰기 있잖아요. 포스트 쓰기에 여기 보면은 사진, 동영상, 파일, 음악, 요게 지도예요. 여기 국내라는 게 요게 지도예요. 여기 국내라고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별도 창이 이렇게 뜨면서 네이버 지도 첨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검색 이렇게 뭐 10만 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 자체는 지도를 꼭 포함시켜라 이렇게 권장을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 사진 개수도 많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어떤 부연 설명보다 그이가 찍은 사진들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쭉 올린 거예요. 쭉 이렇게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궁금해할 만한 이제 것들을 이렇게 쭉 올렸어요. 쭉 올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연 설명들을 사진 밑에다가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달아준 케이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주제 자체는 지금 네이버에 상위 노출하는 블로그 글쓰기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례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어떤 키워드로 내 올리는 글 자체가 찾아지게끔 할 건지 라는 부분을 먼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셔가지고 이걸 검색 이렇게 해봤을 때 노출되어지는 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노출되어지는 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동일한 키워드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 보면 연관 검사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를 많이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각각 선택 이렇게 해보셨을 때 이 노출되어지는 글수가 안 많은 거 같은 경우에 그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전문적인 글을 쓰면 해당 그 키워드로 내 글이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 일산에서 가까운 계곡 뭐 네. 네네. 아니야, 그 목록이 좀 틀려요. 네네네. 네. 예, 네이버 앱에서 하고 지금 PC에서 하고 검색 결과치가 좀 틀려요. 네, 그 질문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10만 곡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 PC에서 이렇게 한 거하고 네이버 앱에서 해서 해보면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요것도 통합 검색이 먼저 떠요. 아, 이거는 이 순서 자체는 상관없고요. 여기서 블로그 내에서 보면 제게 지금 두 번째 뜨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 앱에서 네이버 앱에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셨을 때 블로그에 보면 요게 꼭 두 번째 안 뜰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도 좀 한번 뭐 파악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아, 그래요? 똑같이 떠세요? 네. 네, 저도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건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냐에 따라서 통합 검색 상에 보면 제일 상단에 뜨는 게 약간 달라요. 그죠? 여기 블로그, 카페 이렇게 떴죠. 아까 제가 여기 이 키워드를 하게 되면 통합 검색 맞는데 요 순서가 지금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 블로그, 지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또 카페가 먼저 뜨죠, 그죠? 이거는 뭐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아니고 검색 엔진에서 어떤 키워드가 어떤 대상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뭐 체킹하는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공개되는 그런 로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어떻게 검색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먼저 확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 이 관련 키워드로는 지금 현재 카페 쪽이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글들이. 그렇다 보니 추천 자체의 검색 대상이 카페가 먼저 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건 지금 이제 여기 사이트가 먼저 떴죠. 좀 틀리죠, 그죠? 사이트는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는 홈페이지. 네, 네, 네. 관련 검색어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보면 어떤 검색어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연관 검색어가 지금 몇 개 없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지역 명칭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겠고 그게 이제 이 검색어에 대한 여기 보시면 연관 검색어라고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연관 검색어에서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어로 노출되어진 게 많으면 여기서 내 거를 새로 글 써가지고 상위에 올린다는 게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고 또 이 주제로 사람들이 또 보면 관련해서 찾는 검색어들 목록들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보셔가지고 내가 이제 꼭 요 주제로 내가 글을 썼을 때 제일 상위에 노출되고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관 검색어 중에서 키워드로 뽑아가지고 연관 검색어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산에 가까운 계곡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뜨는 거에 보면은 요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아요. 범위폭을 좀 더 넓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상에 글을 쓰실 때 글 내용상에 요 연관 검색과 관련되어진 키워드들은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거를 찾았을 때도 내게 뜰 수 있고 요거를 찾았을 때도 내게 뜰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러니까 글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연관 검색어들은 다 좀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요 결과치에 우선 이제 보편적인 기준은 내가 요 주제 이 키워드를 꼭 고집하겠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반드시 제목에 포함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첫 번째 단어에다 포함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반복률들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제목,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빈도수, 그 단어에 대한 빈도수, 뭐 그런 분들 좀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고려하셔서 글 쓰면 노출 자체를 좀 더 높일 수 있으세요. 근데 사이트 검색은
지금 다 유료적인 부분이 우선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고비를 내고 하게 되면 그냥 상위에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이트적인 부분, 그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무료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내 블로그가, 근데 블로그도 보시다시피 무시 못하는 이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시적인 부분을 먼저 접해 보시면 개념 잡기 좀 쉬우니까 제가 두 가지 이제 키워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 주제였고요. 네이버의 상위 노출 뭐 블로그 글쓰기라는 주제로 개념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좀 내가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름대로 내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좀 담을지 다른 부분에 대한 주제를 조금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좋으세요. 주제 자체를 좀 구체화시키셔서 또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들을 좀 겪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소셜 쪽으로 지금 잡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자료들 이제 조금씩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저희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거 그런 것들 좀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명칭 자체를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소셜 마케팅을 위한 스마트폰과 SNS 고급 활용,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블로그의 이름입니다. 블로그 이름. 블로그 이름도 저희가 블로그 정보에서 편집할 수 있거든요.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이름 값을 보고 또 이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주로 어떤 거를 올린지라는 부분은 해당 이 이름에서, 블로그 이름에서 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여기 보면 뭐 카카오톡 비즈 프로필 대행이라는 이제 블로그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전문적으로 여기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API 연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본인 블로그요, 본인 블로그에 로그인, 이렇게 네이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본인 블로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내 블로그. 그리고 본인 블로그의 내용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차곡차곡 좀 이제 조금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웃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이웃 추가 말고 서로 이웃 추가도 좀 요청을 이렇게 해 가시면서, 페이스북에도 보면 페이스북의 친구거든요. 친구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 절차를 얻는 절차인데 서로 이웃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용이 좀 차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서로 이웃을 요청하는 경우치가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해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이웃 추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이웃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블로그. 요것도 프롤로그 설정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조금 있고 난 다음에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는 첫 페이지가 이제 이게 미리 보여지는 이제 요약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글 자체를 여러 개의 글을 한 페이지 내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글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을 때 그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프롤로그요. 처음에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프롤로그를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블로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일 순차적인 목록이죠. 순차적인 목록. 네. 이거 제 블로그에 접속한 거고, 제 블로그는 지금 여기 프롤로그를 활성화시켜 놨다 보니까 처음에 프롤로그가 화면상에 떴던 거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기본값은 블로그로 되어 있거든요. 블로그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전체 보기가 기본 화면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 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크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랩 같은 경우에, 이 본문 스크랩인 경우에는 내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내가 관심 가지는 주제에 대한 글을 미리 써놓은 이제 블로그에 글이 있다, 그걸 내 블로그로 이제 보내기 이렇게 해서.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까다롭게 못 보내게끔 이렇게 막아놓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출처하고 원문하고 여기가 다 표기가 되어지니까. 요거 제가 지금
캠핑장을 좀 찾는다고 네 스크랩을 좀 한 건데, 보면 블로그가 보면 이 사람 쓴글 자체도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캠핑장 쪽으로 많이 좀 나들이 갔던 것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적어놨는데 보면은 사진, 여기는 뭐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직접 촬영한 것들 여기 다 올려놓고, 네 이렇게 동영상 편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려놨더라고요. 네. 네 플레이 많이 시켰겠죠. 아니 본인이 계속 재생은 뭐 꾹꾹 눌러서 재생 시킨다든지 이 재생소는 처음에 올리면 0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아니 웹브라우저를 달리해서 하나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 크롬 뭐 이렇게. 그렇겠죠. 이거 이미 네 임의적으로 이제 꼭 올릴 필요성이. 네 그리고 동영상은 동영상은 블로그에 올리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게 훨씬 더 조회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린 이 동영상은 여기서밖에 안 보이죠. 근데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쉽게 공유가 되니까, 블로그에 공유, 카페를 공유, 뭐 이렇게 내가 활동하는 데다 다양하게 이렇게 공유시켜서 노출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요거도 지금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죠. 요거는 블로그에 직접 올린 동영상이고, 네 모양이 좀 틀리죠. 요거 크기 예, 모양이 약간 틀리죠. 밑에는 뭐 요 유튜브에 직접 보기라고 여기 링크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관심 주제를 하나 선정하시고 다양한 자료들을 스크랩 해가지고 미리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쭉 모으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스크랩 위주로 채워져 있는 걸로 안 보이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내가 스크랩한 건 나만 보게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글을 이렇게 게시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블로그는 네 무시 못할 홍보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사람들이 새롭게 블로그 마스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페이스북이다, 뭐 트위터다, 뭐 카카오 스토리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블로그만은 못하네. 글을 쓸 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지원 이제 그 서비스 자체가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진 개수 제한이 있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글자 수 제한이 있거든요. 320글자. 트위터는 아예 140글자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블로그는 뭐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없고 아주 이제 전문적인 어떤 내용 자체를 알차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주 수단으로는 블로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블로그 하고 그 다음에 퍼뜨리기는 쉬우니까 지금 보면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카카오스로 보내기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라든지 공유 수단이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조금만 쉬셨다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요거 API 연동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직접 글을 하나 써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이미지 이제 그를 알캡처 이용해가지고 화면 캡처하는 거, 그다음 이미지 편집 간단하게 뭐 저희 여기 네 비교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체에 있는 포스트 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워드로 API 연동해가지고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를 편집, 요 자체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용 가능한 괜찮은 것들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루고자 하는 거는 요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거 알캡처 활용한 화면 캡처 및 이미지 편집, 그리고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 여기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